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하고 이렇게 둘이 당시에 특전사로 왔잖아요. 네. 그 자리에서 생방 유튜브를 김병주 TV라는 생방 유튜브를 하는 거를 보게 되신 거 아닙니까? 네네. 그죠?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? 야, 이게 좀 말이 되나? 이거 너무 부적절한 거 아니냐?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? 국회의원을 인원 요원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나요? 군이나 군 관계자들을 얘기할 때 인원 빼내, 요원 빼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? 아니 예를 들어서 특전사에서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썼거든. 유튜브에서 그 말을 쓰니까 옆에 있던 박선원 의원이 아이 의원이라고 하셔야죠 하니까 내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? 예. 박 사령관이 쓰셨잖아요 그 말을. 그때 그 인원이나 요원이라는 말이 그게 국회의원을 생각하고 그런 말을, 그러니까 인원 요원을 자주 안 쓴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지칭할 때 인원 요원하고 입에서 탁 나온다는 게 그게 좀 정상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증인. 예, 피고인이 직접 물어보실 거죠? 예. 뭐가 많으신데 제가 그냥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. 예.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. 네. 답변하기 곤란하신 거는 뭐 안 하셔도 됩니다. 네. 그 이제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하고 이렇게 둘이 당시에 특전사로 왔잖아요. 네. 12월 6일 날 한 12시쯤 왔나요? 정확한 시간은 네. 예. 하여튼 그 뭐 낮 무렵에 오전하고 오후 사이에 온 거죠? 시간이 점심시간 전인가요? 후인가요? 예. 제가 그 08시에 올라가서 네네. 오전에 계속 같이 있다가 사령관께 나가셨기 때문에 그거죠? 오전 예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령관하고 그 특전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 방문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 우리 법무실장하고 뭐 방첩대장하고 이렇게 다들 있는 자리에서 부하들이 야당 의원만 만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.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. 그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여야 의원을 같이 보든지 안 그러면 국방부 기자실에 가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죠. 이렇게 조언해 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죠? 그런데 이건 뭐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생방 유튜브를 김병주 의원의 김병주 TV라는 생방 유튜브를 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되신 거 아닙니까? 네네. 그죠?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? 야, 이게 좀 말이 되나? 이거 너무 부적절한 거 아니냐?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? 저희가 처음에 인지했을 때는 유튜브는 아니었고 네. 그 김병주 의원이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네. 그 당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김병주 의원이 혼자 오지 않을 거다. 기자들과 같이 올 수도 있다. 네네. 그래서 영 내에서 만나시면 안 되고 영 외에서 만나셔라. 그리고 김병주 의원에게 사진 촬영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드려라. 네. 라고 사령관한테 말씀해 주셨고 사령관님이 그걸 김병주 의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김병주 의원이 그냥 유튜브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를 어떻게 보셨어요?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증인하고 뭐 방첩대장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휴대폰 갖고 같이 보셨나요? 뭐 어떻게 보셨나요? 유튜브를? 사령관님이 나가시면서 저희도 자연적으로 이제 각자 사무실로 복귀를 했고 저도 제 사무실에서 혼자 사무실 휴대폰으로 보셨나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하고 이제 곽 사령관하고 셋이 이제 어디서 촬영한 거예요? 그래서 곽 사령관 집무실에서 했습니까? 아닙니다. 거의 그 유병소에 면회실이 있는데 유병소에서요? 그 영외에서 그거 보시고 어땠어요? 이게 지금 만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조언을 드렸는데 생방 유튜브 촬영하는 거 보고 어떠셨어요? 이거는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? 만약에 유튜브 촬영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곽 사령관이 묻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? 사전에. 그죠? 그거 물어봤나요? 아니요. 저희가 처음에 인식했던 거는 그냥 김병주 의원이 네. 오기 때문에 뭐 아니, 기자들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 촬영한다. 네네. 너희들 의견은 어떠냐 이런 건 안 물어봤죠. 예, 그냥 만나는 거에 대해서만 네. 의견을 물어보셨고 네. 아니 근데 갑자기 유튜브 생방 촬영을 하니까 네. 이제 법무실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? 그 당시에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각자 방에 가서 이제 봤다는 거 아니에요, 그죠? 예.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그 당시에 사령관님이 12월 3일, 그러니까 4일 이후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
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. 어느 순간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사령관님 참모로서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아닌 뭐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나름 했었고, 그래서 12월 6일 오전에도 저 방첩부대장 다 만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령관이 계속 고민을 하시길래 그러면 그 변호사 하시는 지인분과 통화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라 라고 했고,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뭐 국회 청문회에서 나오라고 해서 증언한다든지 또는 뭐 수사기관이나 어느 조사기관에서 나오라고 하면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맞는데, 그죠? 군 사령관이, 특수전 사령부의 사령관이 이렇게 야당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생방으로 이렇게 출연하는 거는, 이거는 당시 상황에서는 이거는 좀 안 맞는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분을 법적으로 해드리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셨다, 이런 말씀인가요? 제가 참모로서 조언을 하다면 끝까지 네. 만류를 했었은 게 맞는데, 네. 그 당시 사령관님께서는 본인이 곧 보직해임 될 것 같고 그 직에 있을 때 뭔가 그래도 부하들을 위해서 뭔가 한마디를 하고 싶어 하셨던 걸로 제가 느껴졌었습니다. 근데 사실상 그 날이 지나고 나면 원래 12월 5일 날 국방위로 출석하기로 되어 있으셔서 그때 몇 가지 말씀하실 걸 준비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런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보직해임 되시기 전에 그래도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거 저도 이제 계엄 이후에 들었는데, 군 법무관들 있잖아요. 예. 합참 계엄과의 계엄 매뉴얼을 가지고 각 군의 법무관들이 소위 계엄 상황에 관한 도상 훈련, 테이블탑 예.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이 도상 훈련을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보통 1년에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? 2번 정도. 2번 정도. 그러니까 이게 계엄 상황을 가정해서 막 실기동으로 가면 국민들이 놀라니까 이제 법무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도상훈련을 하는 거예요. 아니면 다른 부대들도 다 이런 실기동은 안 하지만 도상훈련을 다 같이 합니까? 계엄 그게 상황 관련해서. 계엄을 별도로 따로 훈련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3월 달과 8월 달에 연합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? 저 UFS라든지. 예. 뭐.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훈련을 위해서 이제 전시 상황을 조성을 하는데, 네. 그 전시 상황까지 도달하는 그 전개 과정에서 네. 당연히 이제 뭐 어떤 계엄이나 이런 게 수반되기 때문에 네. 연계된 훈련을 같이 그러면 이제 했었습니다. 각군 부대도 그 부대장들이나 뭐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하에 이제 뭐 법무관이라든가 누구를 통해서 이런 계엄과 관련된 어떤 매뉴얼 내지는 이런 도상 훈련 결과도 보고 받아서 알고 있겠네요. 그 계엄 훈련에 대한 경험은 제가 현재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이제 뭐 전방 지휘관들이 아닌 후방 지휘관들이나 군단급 네. 지휘관들은 그 1년에 한두 번 정도 경험을 네,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유튜브 보시면서 예. 이제 곽 사령관이 인원 요원 끌어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박선원 의원이 옆에 있다가 의원이라고 하셔야죠 하니까 맞습니다, 의원,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? 네, 그 전체 화면은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그게 곽 사령관이 무슨 화면을 보면서 서서 이제 계엄 상황에서 예. 끌어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한 거하고 좀 연결이 안 되셨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좀 보세요. 보통 의원이나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네네. 주십시오. 인원이나 군에서 인원이나 요원 그러면은 대개 군인이 군인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. 그죠? 군인들끼리 얘기할 때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? 유능하고 국가관이 투철하다 이럴 때 저 인원은 아주 유능하고 국가관이 투철하다 이렇게 군인이나 군 관계자, 뭐 예편한 사람도 쓸 수 있지만 군인이나 군 관계자들이 보통 군인이나 군 관계자를 지칭할 때
인원 또 특수전 부대니까 뭐 707 같으면 요원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인원 요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 아닙니까? 국회의원을 인원 요원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나요?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되는 것 같고 어쨌든 군에서 통상적으로 인원이란 말을 사용하기는 합니다. 네.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민간인을 경우에는 얘기할 때 인원이라고 안 인원이나 하죠. 부대원이란 말을 사용합니다. 그렇죠. 예.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 그러면은 통상 민간인을 지칭할 때는 인원 숫자, 인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할 때 쓰지.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는 군이나 군 관계자들을 얘기할 때 인원 빼내, 요원 빼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? 군에서? 아니, 저도 군인들 그 얘기 맥락을 많이 들어서- 배제하고 네. 인원이란 말은 네. 이렇게 뭐 군에서 쓰지 않는 용어는 아닙니다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인원 요원. 요원은 군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특전사에서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썼거든. 유튜브에서 그 말을 쓰니까 옆에 있던 박선원 의원이 아이 의원이라고 하셔야죠 하니까 내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? 예. 곽 사령관이 쓰셨잖아요. 그 말을. 그때 그 인원이나 요원이라는 말이 그게 국회의원을 생각하고 그런 말을 그러니까 인원 요원을 자주 안 쓴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지칭할 때 인원 요원하고 입에서 탁 나온다는 게 그게 좀 정상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좋습니다. 뭐 네. 답변하기 어려우시면은. 네, 이제 슬슬 정리하실까요? 네네네. 지금 이 도끼 얘기는 뭐 저도 쓴 바도 없지만 저 곽종근 사령관도 헌법재판소랑 이 법정에서 도끼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상현 여단장은 도끼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 그 도끼로 문 부수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? 곽 사령관이 공수 1여단장한테 얘기할 때 도끼로 뭐 무슨 나무를 팬다는 게 아니고 곽 사령관이 제1공수 여단장한테 얘기할 때 도끼로 문 부시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? 나중에 일여단장이 그 국회 출석해서 진술할 때 그때 들었어요. 그때 들었어요? 예. 사령관한테 도끼로 문 부수고 아니, 들어가라. 그 일여단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. 일여단장이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었다는 거는 예, 없이. 일여단장이 그때 국회 출석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까? 국회에서? 사령관한테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일여단장이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은 사령관 아니에요. 이제 그 당시에 일여단장한테 뭔가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사령관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지금 화상회의 관련해서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. 지금 특전사 지통실에 이제 화상회의 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잖아요. 예, 예. 응? 그리고 그게 예하 부대하고도 할 수 있지만 예. 또 국방부하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 당시에 계엄사는 국방부 건물 안에 계엄사령부가 뭐 인원 구성은 안 돼 있지만 어쨌든 계엄사령관으로 육군 총장인 이제 박안수 총장이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돼 있는 상태였는데 네. 만약에 계엄사가 이제 체계적으로 뭐 지휘를 한다 그러면 계엄사가 국방부에 있는 지통실 화상 저거를 쓰면서 특전사 그 화상 그 회의 그 장비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시를 하거나 소통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한다고 하면은 그 말씀하신 거는 그 화상회의를 했을 경우 특전사랑 상급부대랑 연결해서 할 수 할 수 있냐라는 있죠. 예 가능한 걸로. 그렇죠. 근데 알고 있습니다. 당시에는 계엄사령관이 그런 화상 회의를 주재한 적은 없죠. 저기서 화상에 제가 등장한 적 있나요? 계엄사령관이 자기가 저는 주재하는 그 화상을 본 적은 못 없습니다. 봤죠? 예, 예. 지금 이제 헬기로 지금 이동이 늦었다 이 말이에요. 계엄을 예, 예. 선포하고 난 후에 이제 특전사 병력의 이동이 지금 늦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헬기로 공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헬기가 수도권에서 뜨려고 그러면 이제 수방사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. 예. 그게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을 보셨다고 그랬잖아요. 그죠? 그게 늦어지고.
그렇게 해서 늦었다는 거는 사후에 제가 알게 된 사후에 사실이고, 아시게 됐어요? 예. 그 당시에는 이제 항군 단장에게 헬기 상황을 계속 체크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. 그래서 아까 여기 저 마지막 그 20-2항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이제 특전사가 수방사, 방첩사, 경찰 등과 유기적 체계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협력하는 모습이었냐 아니냐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히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. 이게 만약에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같으면은 어쨌든 뭐 국방부 계엄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마이크 좀 가까이 좀 각급 부대들과 대주십시오. 계엄사를 통해서 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가지고 각급 부대들하고 서로 연결이 막 되면서 가는 게 정상인 거죠. 정상적으로 움직였다라면 네, 상급 부대에서도 그 뭐 참모들 활동이 있었을 거고, 그렇죠. 그에 따라서 그 예하 부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참모 개선으로 활동이 있었을 것입니다. 아니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이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은 됐지만 예. 지금 증인도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의할 때 계엄사령부 안에 무슨 법무 조직이 아직 안 돼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육군 본부 법무 장교들하고 막 내선 번호 가지고 전화하고 하신 거 아닙니까? 아닙니다. 그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었기 때문에 네, 계엄사령부의 법무처장이 네. 육군 본모실장이 됐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제 당시 생각은. 된건 아니고. 뭐 그건 나중에 네.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네. 아직 자기는 그 떨어져 있다라는 사실 제가 확인한 거고, 그 당시에는 육군 법무실장이 그 계엄사령부 법무처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김병주 의원 TV, 김병주 TV 그 유튜브 방송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? 다 보시는데? 1시간이 안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, 정확한 시간은 예. 이상입니다. 반대신 네, 추가로 이경원 변호사님? 네, 이경원 변호사입니다. 저 중복되지 않는 예, 쪽으로 예. 하시죠. 증인